신규 고객을 창출한다라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자, 신규 고객 창출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규 고객을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 제품이 만약에 메디컬 비즈니스, 웰니스 비즈니스, 모빌리티 비즈니스 세 가지로 나누겠죠. 세 가지 나눠진 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타겟 풀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타겟 풀 리스트업 만들었죠? 타겟 풀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 100, 200, 300, 500, 1000 개인별로 제가 보험회사 자문할 때는 최소 100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00명이 100개니까 10,000개, 10,000타겟을 만들었어요. 10,000개 타겟. 이걸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재무가 실제적으로 수주 20억을 하고 새로운 어카운트 3개를 확보하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럼 프로세스는 이렇겠죠. 신규 어카운트 풀 구축하는 것부터. 그렇죠? 풀 리스트. 타겟 풀. 메디컬 비즈니스 타겟 풀. 웰니스 비즈니스 타겟 1000 타겟. 모빌리티 비즈니스 1000 타겟. 이렇게 하면 죽겠죠. 저를 엄청 욕할 겁니다. 근데 리스트업부터 하셔야 돼요.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풀 리스트업을 만들고 이 기업을 타겟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리스트업한 타겟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콜하고 접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콜하고 접촉하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잘 안 만나줘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콜하고 접촉의 단계에서 바로 뛰어넘으려면은 그 타겟에 접점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 타겟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을 우리 어드바이저를 모시든 에이전트를 모시든 해서 우리가 다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 타겟 중에 몇 %를 꼭 만나서 접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요? 박람회를 하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하죠. 박람회를 가고 전시회를 가는데 굉장히 많은 명함을 받아오긴 하지만 그 뒤에 팔로우를 해요, 안 해요? 생각보다 안 해요. 생각보다. 갔다 오고 나서 리스트업 쭉 명함을 쭉 정리한 다음에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계속 킵인터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생각보다. 갔다 온 게 다 끝이야.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집요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콜하고 접촉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선행관리라는 건 그거예요. 결과 관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관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관리하자는 프로세스. 저 프로세스를 관리해서 우리가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타겟 리스트업하고 디시전 메이커를 다 파악해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인들, 에이전트를 다 동원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케이스 스타디를 좀 해볼게요. 자,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점원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예를 들면 BMW, 벤츠 매장, 아우디 매장에 고객이 딱 들어가면은 반드시 세일즈맨들한테 시키는 행동이 있어요. 고객들한테는 이 행동을 반드시 시켜라. 뭘까요? 네? 당연히 인사해야죠. 반갑게 인사해야죠.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핵심 활동. 뭘까요? 벤츠 매장에 안 가보셨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가보세요. BMW 매장에 가보시면은 일단 앉히죠. 앉히고 커피 한 잔 음료수 내고 그 다음 뭘 해요? 쓰게 합니다. 인적 사항들을 쓰게 합니다. 네. 이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냥 쑥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앉히고 일단은 앉히고 어떤 차종에 관심이 있으신지 지금 무슨 차종을 타고 계신지 이런 인적사항을 간단하게라도 적는다. 정보 수집. 그 다음 뭘 할까요? 핵심 행동. 어떤 행동을 하면 고객들이 차를 살까요? 그렇죠. 시승을 합니다. 시승. 시승을 하면은 진짜 살까요? 시승을 하고 어디를 데려가면 살까요? 시승을 하고 같이 시승을 하면은 두 군데를 꼭 데려간다고 해요.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압구정에 여자들이 많은 곳,
남자들이 많은 곳. 그러면서 뭘 내려요? 창문을 내립니다. 창문을 내리면 누가 쳐다봐요? 사람들이 쳐다보죠. 사람들이 시선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느끼면서 우와 차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쳐다보고 안에 있는 운전자분들이 보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프라이드가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내려가요? 커피숍을 갑니다. 어느 커피숍을 갈까요? 호텔 커피숍을 갑니다. 왜요? 발레 파킹을 한 거죠. 발레 파킹 맡겨놓고 툭 던져놓고 발레 파킹 하는 사람에게 쭉 보게끔 하는 거죠. 뭘 갖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전략이거든요. 1등 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행동에 있어요. 행동. 어떤 행동, 성과가 나는 그 행동을 꾸준히 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사람 원래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인데 1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자기 소설가 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소설을 썼어요. 망해도 썼어요. 계속 꾸준히 10년 내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10년 후에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소설 분야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해내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해내는 사람은 집요하게 성과가 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서 습관하고 규칙화한다. 자동차를 벤츠만 파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있죠. 현대차 넘버원 임친구를 잠깐 볼게요. 처음 건물에 들어가 한축하는 것만큼 영업사원에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명색이 자동차 판매왕이지만 그 개인은 아니죠. 하지만 그가 다른 영업사원들과 다른 점은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분도 있죠. 그래도 대부분이 쌍난 반응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기를 반복하죠. 역시 판매왕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수십 번을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도 새 차가 다른 데서 들어와요. 저한테 사주시지 않은 그 새 차가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자존심 되게 상했죠. 그래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사장님이 느끼기에 저 사람 되게 끈질기다 라는 느끼셨나. 수십 번을 거절하면 가고 싶어요? 가기 싫죠. 수십 번 거절해도 또 가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물건 날라줬던 걸 저를 까대기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물건 날라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화물차 한 대를 8개월 만에 팔아주고 그 뒤로 소개해서 몇 대 팔았다고요? 100대. 네. 이게 MGM이에요. 멤버 겟 멤버. 소개 영업의 파워가 이거거든요. B2B도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마라. 거절한다 하더라도. 이게 통계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시장이 위닝 엣지인데 한 번 세일즈맨이 방문 후에 포기하는 사람은 46%, 고객은 그대로 이겠죠. 그 다음 두 번 방문에 70%, 세 번 방문 후에 84%, 네 번 방문 후에 96%가 포기합니다. 자, 고객은요, 한 번 제안 받은 후에는 억셉트할 확률이 14%. 그럼 다시 말하면 14%의 확률이에요. 처음 방문하면은. 두 번째는요, 28%, 세 번째는 34%, 네 번째는 40%, 다섯 번째는 64%. 다시 말하면 4%의 세일즈맨이 최소한 64%, 그 이상의 세일즈의 결과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오늘의 과제는 딴 거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지표는 무엇이냐. 예. 여러분의 결과지표는 고객과 재무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러분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선행지표는 무엇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례예요. 제가 활동 전에는 230명한테 그냥 대량 메일을 보냈어요. 대량 메일을. 쭉 뿌린 거예요. 쭉 뿌리니까 아 이거 그냥 봐도 광고성 메일이구나 다 알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350명한테 월 1회 개별 메일을 발송했어요. 개별 메일. 안녕하세요.
민계식 부회장님, 현대중공업 부회장님이셨거든요. 이런 부회장님하고 CEO들한테 안녕하세요 땡땡땡 이름 붙이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리서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앞단에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메일에 대한 응답률이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350명한테 개별로 메일을 발송하니까 26%.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6% 올라가고 의사결정자 면담수가 월 1회에서 월 5회, 6회. 그 당시 저는 팀장도 아니었고요. 팀원이었어요. 민기식 부회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와라. 심지어는 민기식 부회장님 현대중공업에서 이창동 전무님,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전무님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사무실로. 제게 30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대중공업의 CEO가 저희 컨설팅 회사에 온다고 하니까 저희 대표님이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냐. 그래서 부회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의전을 갖다 한 거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면담을 할 거라 생각하고 전 뒤로 빠져 있었죠. 그때 도착하자마자 민계식 부회장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이주열 치프가 누구죠? 대표님이랑 면담도 안 하고 저 이주열 씨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의실 들어가서 회장님이랑 독대를 했어요. 물론 이창동 전무이랑 같이 3명이서. 그러고서 이제 제가 메일 보내드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짧게 20분 동안 드렸죠. 그리고 나서 부회장님이 합시다.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 받아가지고 5억 3천 수주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이걸 관리해요. 이게 비율일 수도 있고 이게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관리하지 않아요.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그게 답이다.